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발해의 당나라 등주 공격에 대하여 그 후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번 설명에 이어서 먼저 바다 기록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대 역사 시기에 있어서 지금의 중국 하와족 즉 진화족은 중국 대륙에만 위치한 채 사면에 걸친 주위는 소위 그들이 말하는 4개 오랑캐 즉 동이, 서융, 남만, 북적 등이 차지하고 있어 소위 현재의 바다는 모두 그들에게는 접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의 사서 기록상의 바다 해 기록은 거의 전부 내륙이 큰 강이나 호수, 수려였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그들의 사서 기록상의 바다 해 기록은 거의 전부 내륙의 큰 강이나 호수, 수려였음이 명백히 확인됩니다. 그동안 이 바다 해 기록을 현재 개념의 바다로 해석하여 우리 고대국가 위치는 물론 모든 사항이 서해 바다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왜곡시켰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 고대사와 관련된 바다 해 기록을 확인한 결과 지금의 산동성 황하와 하북성 호타를 각각 당시에는 한수와 압록수로 부르는 한편 이들을 바다로 기록한 것임이 분명한 것입니다. 다음의 기록이 이를 입증해주는 기록으로서 여기서의 바다해가 바로 지금의 황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록은 이 바다해 기록을 아예 황하로 바꾸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의하여 바로 황하 인근에 갈석산이 있고 이 갈석과 함께 있었던 고조선의 위치를 이곳 황하 인근 위치로 비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현재까지도 우리 고대사의 대륙 위치를 주장한 많은 역사학자들이 비정하고 있는 바입니다. 물론 이 바다 해와 갈석산의 올바른 원래 위치는 바로 지금의 하북성 호타와 그 인근 지역으로 확인됩니다. 이 바다가 바로 등주 공격 시 이용하거나 건넌 바다인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개념의 바다인 발해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는 이번에 본인의 연구 결과에 있어서 가장 중점을 두고 확인하고 이 확인 결과를 알리는 중요한 사항으로서 이에 대해는 이미 여러 유튜브 동영상에서 입증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바로 백제 멸망 시 당나라 소정방의 바다를 이용한 공격이 이에 해당됩니다. 사서 기록상 소정방의 백제 멸망 공격 시 이용한 바다 역시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니라 흔히 중국 사서가 바다로 기록한 하북성 남쪽에 있는 황하강을 이용하여 그 동쪽의 산동성 백제를 공격한 것은 이미 입증하여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국 사서상의 바다는 바로 이와 같이 황하나 호타 그리고 수로나 호수였던 것입니다. 이는 광개토 태왕이 정발한 광개토 태왕 비문상이 십몇 년 전에 왜가 신라를 침범한 사항도 바로 육지로 접해 있었던 왜가 지금 개념의 바다가 아닌 하천을 통하여 북쪽의 신라를 공격한 것으로서 이는 한반도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발해가 공격한 것도 바다가 아닌 당시 압록수인 하북성 호타를 통하여 그 남쪽의 등주를 공격하자 이곳 군산이 유주군사로 방어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 바다 사항을 근거 사항으로 한 채 살펴보고자 했던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첫째, 1. 여기서 발해 공격 위치인 등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즉 등주 동래군은 내주 동래군으로서 여기서의 동래는 영주인 것입니다. 이 영주는 바로 지금의 하북성 석가장시 북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영주도 지금은 외국 이동되어 현재의 요령성 조양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직도 많은 역사학자들이 오류를 범하는 슬픈 사항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미 언급한 바대로 나중에 평로치청 이정기 세력의 출신지인 영주와 평로 역시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로 한 채 이곳에서 청주인 산동성 산동반도로 이동한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웃지 못할 천국입니다. 당시 이정기 세력은 북방 군벌로서 군마를 가진 북방 육군 세력입니다. 이들이 배를 타고 바다인 발해만을 건너 산동반도로 이동하였다고요? 이는 지금 살펴보는 발해의 등주 공격과 마찬가지로 소설에도 웃기는 소설입니다. 평로치청 이정기 세력은 하북성 호타 영주 지역에서
청주인 그 남쪽 지역으로 육지로 군마를 이끌고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이는 발해의 등주 공격 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이 영주인 등주를 공격한 것입니다. 위 태평어람 사서는 중국 송나라 초기인 서기 977년에 편찬한 백과 사서입니다. 이 기록에서 내주 동래군 애켄에 위치해 있다. 우공, 청주지역, 주위, 구주, 유주의 경계이다. 등주, 문둥군, 한해 모평현, 동래군에 속한다 라고 하여 등주는 동래군에 속하는데 이 동래군은 내주에 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주는 우공의 청주지역이자 주나라의 구주지역이고 유주의 경계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유주는 전통적으로 석가장시 동북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주의 경계는 바로 석가장시 인근인 것입니다. 이 등주와 청주가 같이 나중에 지명이 이동되어 지금의 산동성 지방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바로 다음에 살펴볼 유주사항에서 확인되는 바대로 바로 지금의 태행산맥을 동서로 나누어 설치한 것의 하나인 산동지역이 청주지역이 영주이고 산서지역이 기주지역이 바로 유주입니다. 따라서 유주와 영주는 이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발해의 등주 공격은 산동반도를 공격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을 당시 압록수인 지금의 하북성 호타라는 바다를 이용하여 이곳을 공격한 것입니다. 이곳이 바로 유주이자 이웃이 영주인 것입니다. 바로 이 등주가 이곳에 있었지 이곳에서 머나먼 산동반도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등주의 외국 이동된 위치인 산동반도 설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고대사의 많은 부분이 왜곡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도 역시 수많은 아니 전체 우리 역사가들이 주류강단 사학계와 마찬가지로 등주를 무조건 산동반도로 잘못 비정하고 있는 채 우리 역사를 많이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발해의 등주 공격에 대한 당나라의 방어군사 위치인 유주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서들 기록 중에서 1. 사서인 전국시대에 편찬한 주례 기록과 같이 중국 춘추 전국시대 이전의 주나라 당시 5대 진산으로 정한 것으로 기록된 채 그들이 설정한 북쪽의 진산이 바로 북진 우무려산입니다. 당시의 중국인들에게는 북쪽으로는 연나라가 그들의 최종 범위입니다. 당시 연나라는 산서성 및 산서성과 하북성 경계에 머물던 나라였습니다. 이곳에 북진 우무려산을 정한 것입니다. 이 북진 우무려산이 바로 당시 연나라가 있었던 지금의 태행산맥입니다. 현재 중국 측은 이 북진과 우무려산을 아예 동쪽으로 이동시켜 지금의 요령성 조양시 동쪽과 요령성 심양시 서쪽의 중간 지점인 북진시로 아예 명칭조차 옮겨버린 채 이 북진의 명칭과 함께 우무려산도 아예 명칭조차 이곳으로 옮겨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의 우리 민족 국가 역사를 동쪽으로 조작 이동시키는 역사 왜곡 작업인 소위 동북공정이 아주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는 것을 결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역사적 진실에 의하면 중국의 모든 고대 사료들은 지금의 산서성에 있는 태행산맥에 연나라가 위치해 있었고 그 동쪽으로 갈석산과 연진장성이 있어 고조선과 경계를 이루던 이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산서와 산동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 태행산맥이 바로 북진 우무려산입니다. 이곳 태행산맥을 기준으로 그 서쪽을 산서로 동쪽을 산동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2, 3, 4의 기록과 같이 이 산서에 기주가 있었고 산동에 청주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후 이 기주와 청주가 커져서 그것을 세분하여 기주에 대가는 그 북쪽으로는 지금의 태원지방을 중심으로 병주를 새로 두었고 다시 그 동북지방인 하북성 석가장시 서북쪽에는 유주를 새로 만들어 두었습니다. 유주는 바로 이곳에 있는 것이지 이곳에서 머나먼 지금의 북경시가 결코 아닙니다. 결국 산서의 기주를 셋으로 나누어 남쪽으로부터 북쪽에 걸쳐 차례대로 기주, 병주, 유주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산동의 청주는 둘로 놔두어 그 북쪽 즉
석가장시 북쪽 즉 3. 통전상의 기록대로 요수 즉 지금의 하북성 자해 동쪽을 명주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청주도 지금의 산동성 산동반도가 아니고 이곳 태행산맥 인근으로서 그 북쪽의 영주 남쪽에 있는 것이 나중에 산동성 산동반도 쪽으로 이동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에 의하여 유주는 분명히 지금이 북경시가 아니라 하북성 석가장시 서남쪽입니다. 이곳은 바로 수나라와 당나라의 고구려 공격 시 집결 장소이자 공격 시작 장소인 것으로서 고구려와 당나라의 경계 지방이자 나중에 발해와 당나라의 경계 지방인 것입니다. 이곳 위치에 의하여 발해가 요령성 요하 동쪽으로 해서 그 동북쪽에 있었던 나라가 아니라 이곳 하북성에 위치한 채 그 남쪽으로 소위 통일신라와 경계를 마주한 것으로서 이곳이 바로 통일신라의 위치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발해가 바다가 아닌 바다로 기록한 호타하를 통하여 이곳의 등주를 공격하자 이곳 같은 위치에 있는 유주군사로 하여금 방어를 한 것으로서 이는 이미 살펴본 발해의 2차 공격인 마도산과 관련 여러가지 사실의 위치도 이곳 인근임에 의하여 결국 발해가 공격한 지점은 바로 하북성 호타의 인근인 하북성 석가장시 인근인 것이 확인됩니다. 살펴본다고 했던 세 번째 사항으로서 신라로 하여금 발해 남부를 공격하게 하는 협공작전을 벌인 것에 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 확인하였듯이 현재 주류 강다한사학계가 설정하는 통일신라의 한반도 위치 및 발해의 요령성 요하 동쪽 위치에 의하면 발해가 한반도 압록강의 박작구에서 서해바다를 건너 산동반도로 침략할 때 신라가 그 협공작전으로 한반도에서의 발해와의 경계지방인 발해 남부 즉 서쪽 임진강으로부터 동쪽 원산만에 이르는 어느 곳을 공격한다고 이것이 협공이 되겠거니와 이것이 협공 효과가 있겠습니까? 당시의 올바른 발해와 통일신라 위치에 의하면 산동성 신라와 발해는 바로 산동성 북부 하북성 남쪽의 니아이거나 이 발해가 공격한 등주와 마도산이 있으면서 바다로 기록된 호타를 경계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로 이곳을 공격하면 그 바로 서쪽의 당나라 유주군사의 등주와 마도산 방어에 맞서서 같이 협공작전이 성립되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며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신라가 그 남쪽에 있다가 발해에 대하여 협공차 공격한 발해 남부는 바로 이미 다른 동영상인 발해편에서 살펴본 발해 오경중 남경 남해부로서 바로 발해가 신라로 가는 길인 신라도로 하였던 것입니다. 산동성 덕주시 낙릉시에 위치한 곳입니다. 이곳 북쪽에 발해가 있었고 이곳 남쪽에 통일신라가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다음 기록이 통일신라의 당나라 요청에 의한 발해 협공지역이 한반도가 아니라 맞는 통일신라 위치인 같은 대륙의 산동성 북부지역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입증됩니다. 또한 통일신라와 발해의 위치가 이곳 산동성과 그 북부인 하북성인 것이 확인됩니다. 그 서남쪽에 당나라가 있어서 그 동북쪽으로 당나라 발해와의 경계지방인 유주, 영주, 평로군 지역을 발해가 침략한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 기록은 바로 발해의 당나라 등주 및 마도산 공격 이후에 이 등주 및 마도산 위치인 영주, 평로군 지역에서 이곳 절도사 세력을 잇다가 독립세력으로 바로 평로치청 절도사 및 제나라를 세운 이정기 세력은 당나라가 반란군을 하여 이를 평정하는데 신라에게 또다시 원병을 요청한 것입니다. 여기서 운주 절도사 이사도는 바로 이정기의 아들 이나비의 아들인 것이고 이 운주는 이정기 세력이 평로군 지역에서 청주 지역으로 왔다가 다시 옮긴 지역으로서 이는 지금의 산동성 동평원 내지는 하택시 인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정벌하는 데 있어 신라에게 요구한 것이 바로 병마와 병사 3만입니다. 그런데 과연 당시에 한반도 평양 이남에 있었던 신라가
이곳 산동성 깊숙이 있는 곳에 지원을 하는데 병마 즉 군대용 말과 군사 3만을 한반도에서 서해 바다를 건너 오는 것이 가능하거나 이 어려운 지원을 요청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바로 산동성 문주 가까이에 신라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에 의하더라도 신라의 위치가 산동성에 위치한 사실이 입증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해가 공격한 당나라의 등주 및 마도산 공격 위치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를 마치기에 앞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항을 두 가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 발해가 공격한 당나라의 등주 및 마도산 공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주류 강단사학계는 원래 이미 통일신라 제1편 통일신라의 서북쪽 경계를 바로 사서기록상의 호로아를 한반도 경기도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에 위치한 호록으로 성으로 정한 채 나당 전쟁의 최동 전투지와 이를 뒤이은 통일신라의 국경성으로 정함으로써 결국 이곳 임진강을 그 북쪽 국경선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지금이 평양의 대동강으로 국경선을 북삭시킨 것이 바로 이 발해의 등주 및 마도산 공격에 대한 신라의 군사 협공 협조에 더불어 당나라가 신라에게 하사해 주는 것으로 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셨는가요? 그러나 물론 이미 앞에서 살펴본 통일신라 제1편 통일신라편에서 확인한 바대로 이 호로아의 한반도 임진강 인근 비정도 잘못이지만 이 국경선에서 이 발해의 당나라 공격에 대한 당나라 요청에 의한 신라의 협공 협조 덕에 이 민진강과 대동강 사이의 땅인 바로 대동강 폐강 이남의 땅을 당나라가 신라에게 하사해 주었다는 삼국사기 기록 단 하나, 그것도 이러한 큰 사건이 하사해 준 해당 나라인 당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은 것을 이렇게 중요한 국가의 국경선을 비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놀랍습니다. 더군다나 신라의 당나라에 대한 이번 협공작전은 아무런 성과 없이 돌아온 것이 이미 살펴본 기록과 같이 마침 날짜가 매우 추운 데다가 눈이 한길이나 쌓여서 군사들이 태반이나 얼어 죽으니 공을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라고 명백히 사서에서 확인이 되는 것으로서 아무런 성과도 없었는데 그 대가를 엄청난 땅으로 갚았다? 이것도 말이 안 되거니와 당시 한반도에 설정한 통일신라와 그 북쪽의 발해 사이에 당나라가 폐강 즉 대동강과 임진강 사이의 땅을 함부로 통일신라에게 하사해 줄 상황일 수가 있는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갑니다. 더군다나 역사적으로 폐강은 산동성에서 백제와 고려가 이 강을 마주한 채 소해 즉 작은 바다로 불리면서 서로 경계를 한 채 백제의 북쪽 경계인 폐수이자 폐하인 것이 동쪽의 신라 지경으로 들어가면 폐강으로 기록된 바로 산동성, 폐수, 폐하, 폐강인 것입니다. 이것을 한반도 평양의 대동강으로 비정한 채 말도 안 되는 역사적 사항을 엄청난 우리 국가 국경선을 변경시키는 입증되지도 않는 단 하나의 기록에 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대체가 우리 강단사학계의 역사인식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는 일제 식민사학자들이 설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해방 후 78년 동안 이 말도 안 되는 사항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현재 주류 강단 사학계입니다. 저희 연구 결과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항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 모든 현재의 우리 고대사인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사항을 다음 두 번째 살펴볼 사항으로서 바로 다음 기록입니다. 바로 나중에 후백제의 견훤의 역사적 활동상에 바로 등주가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거란의 사신이 견훤에게 오자 이를 호송한 다음 이들이 그들의 나라로 돌아가다가 산동반도 등주에서 다시 이를 점령하고 있었던 당나라를 이은 후당에게 발각되어 죽임을 당한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의하더라도 이상합니다. 주류 강단사학계의 비정대로라고 하더라도 견훤의 후백제는 한반도 서남부에 있었고 당시 거란은 시라무렌강의 요령성 북부 지역에 있다가 막 서기 926년에 발해를 멸망시킨 직후의 시기입니다. 그러면 한반도 서남부에서 이곳 요령성 북부로 그들이 도읍지로 가려면 이곳에서 북쪽으로 항해하여 서해 연안을 따라가서 요동반도나 그 서쪽으로 와서 북상하여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완전 서쪽으로서 산동반도 등주로 가서 이곳에서 다시 동북쪽 연안을 따라가다가 그 북쪽의 거란 땅으로 가는 것일까요? 이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기 등주라고 비정하는 산동반도는 당나라를 이은 거란의 요 나라에게는 적국인 후당의 영역이었습니다. 이곳을 지나쳐갈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의 만능 역사에 의하면 당시 익히 입증하여 설명드렸듯이 거란은 산서성에 있었고 견훤의 후백제는 당연히 산동성에 있었습니다. 여기서 그 서북쪽인 산서성 거란 지역에 가는 길은 바로 이 유주이자 영주이자 평로군 지역인 하북성 석가장시 지역으로 가는 것이 가장 빠르고 직선거리입니다. 이곳을 당시 하천이나 수로를 이용하여 항해하여 가거나 육지를 통하여 가려고 하다가 바로 전통적인 우리 민족 계열과 중국 즉 진화족 경계지방이자 국경지방인 이곳 등주지역에서 후당 세력에게 잡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요령성에 있었건 원래의 맞는 위치인 산서성에 있었건 이러한 거란과 한반도의 서남부에 있었던 후백제가 교류한다는 것이 과연 가당키나 한 것인지요. 이러한 후백제 견훤을 비롯한 후삼국이 궁예, 왕건 등의 활동지역이 이전의 산동성 3국과 이후의 통일신라 지역과 같은 지역이라는 사실이 여러 사항에 의하여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인 것이 견훤의 경우에만 하더라도 이 거란과의 교류를 비롯하여 대륙의 남쪽 지방 5월과의 교류, 평양, 폐강, 운주, 웅주, 황산사항 등 산동성 위치 사항입니다. 이 후삼국 시기 활동 사항에 대하여도 다음 통일신라와 발해편을 마치는 대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견훤이 등주 관련 사실에 의하더라도 등주가 산동반도가 아닌 것이 입증되는 동시에 신라는 물론 이후의 통일신라 그리고 이 통일신라의 말기인 후삼국 시대에도 계속하여 이곳 산동성에서 활동한 사실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해의 당나라 등주 공격에 대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에 의하더라도 발해와 통일신라의 위치는 한반도와 그 북부가 아니라 바로 대륙의 산동성과 그 북쪽 하북성이 이미 명백히 입증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